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빨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들은 소리 없이 당신의 삶 속에 스며들어 당신의 열정과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도 맛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몸에 서서히 퍼지고 있는 독처럼 말이죠.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이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을 조용히 좀먹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뱀파이어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 도둑들이 존재해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선가 나타나지만 정작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감정적 기생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40% 더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신체적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용한 거리두기예요. 거창한 이별 선언이나 감정적인 대화는 필요 없어요. 그냥 서서히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피하면 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말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환상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조건이 완벽해지면 시작할 거야. 준비가 다 되면 도전해 볼게.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성공한 기업가들의 85%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답했거든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완벽한 준비를 핑계로 기회를 놓쳤다고 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분석마비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행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시작하세요. 나머지 30%는 실행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는 완벽함보다는 완성이 낫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기도 하죠. 완벽한 준비라는 건 평생 만날 수 없어요. 세 번째 독소는 바로 과도한 설명 욕구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해명하려 들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심리학적 현상이에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승인 추구 행동이라고 분류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충동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설명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당신이 머리를 자른 이유, 직장을 바꾼 이유, 특정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설명은 화폐와 같다고 생각하라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써야 한다는 뜻이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충분해요. 네 번째로 다룰 주제는 비교라는 독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치명적인 독은 없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0%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의 명장면만 모아놓은 예고편을 보고 자신의 실제 삶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성공 스토리의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런 환상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계정들을 과감히 언팔로우하고 대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만 남겨두세요. 당신의 여정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 독소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함정이에요. 피해자 역할에 안주하는 것이 때로는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를 보면 피해자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상태에 빠진다고 해요. 실제로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력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같은 역경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존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러티브의 차이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생존자들은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라고 묻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죠. 같은 상황, 다른 질문,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는 습관이에요. 인터넷 시대에 이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당신은 혹시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정치, 종교, 사회의 이슈로 키보드 배틀을 벌인 적이 있나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바꿀 확률은 0.02%라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 논쟁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증 편향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논쟁은 서로의 입장만 더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일곱 번째 독소는 우리 주변의 혼란입니다. 물리적인 어수선함뿐만 아니라 디지털 혼란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리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평균 25% 높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디지털 혼란의 영향력이에요. 스마트폰 알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 뇌는 마치 위험 신호를 받은 것처럼 반응한다고 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당연한 결과겠죠. 미니멀리즘이 최근 트렌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함은 단지 미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물건을 줄이고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정보 입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거든요. 여덟 번째는 가짜 긴급성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급하다고 말해요. 즉시 답장해야 하고 바로 결정해야 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든 유명한 매트릭스가 있어요. 모든 일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과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긴급해 보이는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의 즉석 요청, 소셜미디어 알림, 광고성 메시지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가짜 긴급성에 휘둘리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해결책은 24시간 규칙입니다. 긴급해 보이는 요청을 받으면 하루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저절로 해결되거나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홉 번째는 과도한 사고의 늪이에요. 생각이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는 현상이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사고는 실제로 뇌의 특정 부위를 과활성화시켜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마치 컴퓨터가 무한 루프에 빠져 다운되는 것과 비슷해요. 역설적이게도 생각을 줄이면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의식 중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결과물이거든요. 때로는 첫 번째 직감이 수십 번의 분석보다 정확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강박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독소예요. 겉보기에는 선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거절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티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과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지 않는 요청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흥미롭게도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하거든요. 이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은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미켈란젤로는 조각은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제거해 나가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명확한 사고, 더 강한 에너지, 더 확실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이 독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되니까요.